네, 안녕하세요. 이동혁 건축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주택은 이제 목조주택입니다.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공법, 지상 2층과 다락까지 경량 목조로 지어진 85평 전원주택입니다. 총 건축공사비 한 5억 6천만 원 정도의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시공이 되어졌고요. 이렇게 대형 평수를 보는 경우가 또 되게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. 내가 만일 온 가족과 같이 모여 사는 주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택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따라오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정다운 건축가입니다. 저는 1층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이 1층의 현관이 좀 좁아 보일 수도 있어요. 좁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지하에도 현관이 있기 때문에 투 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는 제작 도어로서 이렇게 엣지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 어느 정도 불투명한 검정색 계열의 유리를 써서 좀 더 신비감을 살린 것들이 시크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안 곳곳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작은 환기창들이 있고 사용하실 때도 지하에서 올라오는 냄새나 이런 것들 방어할 수 있게끔 또 환기가 잘 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된 모습이고요. 이제 현관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이 있는데 건축주님께서 그간 국가에 봉사하시면서 쌓아오셨던 상장들이나 가족 사진들이 진열되면 참 멋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도 전부 다 벤자민 무어사의 페인트를 썼기 때문에 빛에서 반사되는 은은함이 벽지에서 줄 수 없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수입산 페인트의 매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통로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제어기가 돼 있어서 현관, CCTV 본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제어할 수 있게 제어기가 달려있는 점.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켜고 싶은 거는 파란 등, 간접 조명은 흰 등, 평상시에 안 켜도 될 거는 빨간 등으로 표시를 해 놓으셔서 전력을 아끼기 위한 장치들도 수동적으로 아날로그틱하게 마련하셨다는 점도 귀여우신 것 같아요. 거실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 거실을 누리고 있자라고 하면 저희 건축주님 집이지만 참 좋네요. 앉아 있어도 풍경 보면서 음양오행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설계가 잘 된 것 같고 이쪽 아트월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압감 있게 설계가 잘 돼가지고 TV가 딱 설치가 되면은 여기 앉아서 있는 분들은 이 집을 소유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자부심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이 집 하나하나 다 진짜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 집은 전체적인 느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벤자민 무어 페인트에서 흐르는 이 도장의 느낌과 그리고 이건 창호에서 만들어낸 이 삼중 유리와 각종 단열 시스템 그리고 디자인 여러 가지 측면이 어쩜 이리 멋질까요? 그리고 건축주님께서도 이런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원목 마루에 맞춰서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이 집은 이 느낌 그대로 멋지게 나이가 같이 들어갈 것 같고요. 이렇게 둘러다 보면 원래 이렇게 어디서 화장실이 있어줘야 맞잖아요. 화장실을 건축주님께서 가까운 데 배치하고 싶은데 화장실이 보이는 모습이 싫다. 그래서 난 이거를 좀 어떻게 마련하고 싶어 해서 설계 때도 정말 고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안쪽에서 정말 작은 용변을 볼 수 있는 실이 있고요. 그리고 세안대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사용할 때 소음도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실제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디자인적인 모습도 참 고민을 많이 한 주택으로서 이 화장실 숨김은 건축주님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꿈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건축주님이랑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만들어낸 화장실 걸작입니다. 그래서 꼭 이 부분 포인트로 가져가시고요. 에어컨은 여기 위에 매립으로 2구를 달아놔서 혹시나 2층 오픈 때문에 시원하지 않거나 온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용량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를 2구를 설치함으로써 완벽 해소했고요. 여기 이제 주방으로 들어와 볼게요. 이 한샘 제품으로 풀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셨고요. 여러 가지 톤 앤 매너가 집과 정말 잘 어울리게 준비를 했다는 점도 이 집의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고급 제품류를 쓰면 뭐가 다르냐면 이 바깥면의 도장과 이 안에면의 도장이 같습니다. 집에 가서 한번 잘 열어보시면요, 우리 집도 안에 이렇게 도장이 바깥과 같으면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건축주님께서 여기 오븐, 그리고 수입 수전,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수납들,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바깥에 외장재가 싱크대에 외장재와 같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도 참 통일성이 있어서 사용을 하실 때 정말 깨끗해 보이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덕션을 사용하셔서 건축주님께서 이제는 요리하실 때 각종 일산화탄소들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
많이 하셨다는 점도 이 집의 장점이고요. 그리고 이 등도 건축주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등으로서 디자이너블해서 전 참 마음에 든다는 점.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다용도실. 요새 다용도실에 오게 되면 이게 가장 트렌드인데 그냥 수전이 아니라 손빨래 할 수 있는 수전입니다. 손빨래 할 수 있는 수전을 설치함으로써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다용도실을 소유하신 건축주님께는 정말 추천드리는 설계적 장치다라는 점. 제품류들이 여기 설치가 되게 되면 꽉 들어차고 위에 상부의 장들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수납의 기능도 높다. 이쪽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다용도실 문도 있다. 다용도실 문은 나무 질감으로써 좀 통일성을 줬다는 점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 아까 전에 들어왔을 때 여기 방이 있었잖아요. 통로를 따라 방으로 연결돼서 들어가게 되면 이 안방에서 가장 크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떤 각종 기물이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. 아까 전에 거실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집은 정말 우아함의 극치라고 보시면 좋아요. 여기 그냥 사실 이렇게 누워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까 거실에서 느꼈던 그 풍경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안락해 보이는 이 풍경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흔히들 호텔 광고를 보게 되면 호텔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광고류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그런 우아한 모습들 여기서 다 느낄 수 있게끔 정말 대용창을 설치를 했어요. 얼마나 이 안방 창이 크냐면 제 키보다 더 높게 있고 더 큽니다. 이 안방 창에서 이 바깥을 보고 있노라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느낄 수 있고요.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안방에 이 포켓도어를 열게 되면 마스터 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화장대 쓰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류들을 넣고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조그만한 이제 붙박이장이 있지만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은 수납할 수 있는 점. 화장실도 안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집은 화장실이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여유로운 주택으로서 멋진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집에 1층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제가 2현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1층 현관에서 들어와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 주방 거실이 나오고 이쪽으로 직진하게 되면 바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오는데요. 이 지하 내려가는 계단들도 다 페인트 도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지하로 내려갈 때도 참 멋있는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고요. 지하로 내려가는 이 계단에서 바로 이쪽에 계단 창고가 나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들도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드렸고요. 자, 아까 전에 제가 2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두 번째 현관 어딨냐? 지하층에서 주차를 하시자마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지하층의 공간인데요. 층고가 나오지 않아서 좀 낮게 설계는 됐지만 지하라고 볼 수는 없고 지층이라고 볼 수 있죠. 지층의 현관도 굉장히 우아하게 마련됐다는 점도 건축주의 품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정말 조그맣게 남아있는 공간이 있었어요. 여기도 창고로 마련을 해서 각종 이 현관 창고 있죠? 현관에서 막 우비 같은 거 입을 때도 있고 우산도 넣어야 되고 가끔 막 습도 묻어있고 한 것들 여기다가 탁탁 놔둘 수 있게끔 여기 현관 창고 있다는 점도 정말 멋진 점 같습니다. 제가 지하로 내려왔잖아요. 이제 지하층을 공개할 수가 있는데 이 집의 지하 비하인드는 제가 우리 건축주님을 꼬셨어. 원래는 저 앞에 대지의 도로에서 바로 앞에다가 지하층을 건설하려고 하셨어요. 집도 거기다 지으려고 하셨고 근데 절대 안 된다. 그래서 그 들어오는 차에서 그 통로를 만들어 드려서 내가 옆에 꽃을 심고 조형물을 둬서 들어오는 그 순간마저도 건축주님의 우아한 품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건축주님께서 그거를 처음 저한테 들으셔가지고 제가 막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건축주님한테 설득을 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저한테 고맙다라고 해주셨어요. 그런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줘서 저도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지하층은 그런 사연이 있는 지하층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마감 공사가 한창 중이라 보여드리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조금 이 부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.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주차를 2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큰 주차장을 소유를 하고 있고 실제 차를 넣어보면 3대까지도 들어가요. 이쪽으로 갔을 때 아까 전에 이어지는 기계실들, 여기가 완벽한 지하가 아니라 지층에 있는 지하이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설계에서부터 피해갈 수 있게 준비됐다는 점도 이 주택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에 건축주님 만났을 때 지하층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은 이제 자재들이 좀 나열돼 있어서 그 느낌이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한창 마감 공사 중입니다. 건축주님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벽을 쌓아서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셨대요. 옆집과 같이. 근데 저는 그거 싫다. 만나뵈니 주님 우아하시다. 꼭 이 통로를 만들어서 집에 들어갈 때부터 차
차량의 진입이나 이런 것들이 우아함을 표현해드리고 싶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이 공간을 정말 예쁜 외장재나 꽃들로 가득 채울 예정이십니다. 그래서 아까 이 통로가 차가 없을 때는 통로가 되지만 원래 건축주님 손님이 되게 많으세요. 손님이 많이 왔을 때는 주차 대수를 봤더니 6대, 7대까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주차 공간이 넉넉합니다. 이 부분도 다른 주변 건축주님들보다 훨씬 더 프라이드 있는 건축주님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2층부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공간이 아닌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이어서 방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일단은 계단을 제가 방금 올라왔고 계단이 하나 더 있어요. 보통은 2층 집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여기서 끝나는데 하나 더 있는 이유가 위에 다락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다락까지 올라갈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다락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끌어당기는, 그래서 거의 90도에 가까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아이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공간을 할애해서라도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으세요. 계단을 올라와서 바로 앞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아닌 창고 공간이고요. 이 공간 안에 보시면은 이런 TV 증폭기나 분전함 같은 걸 다 여기 설치했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 분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1층 현관에 많이 배치가 되잖아요. 그 현관에 배치가 되면은 그 위치에 뭐가 붙냐면 신발장이 붙어요. 다시 말하면 이걸 다 열려고 하면은 신발장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2층의 창고에 따로 배치를 제가 해 놓았습니다. 오시게 되면은 이쪽 공간은 서재 공간이에요. 이 방 정도 크기가 되려고 하면은 한 4평 정도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이 정도의 공간감이 나타납니다. 많은 분들이 한 2.5평 이렇게 작은 방 규모로 생각하시고 설계를 의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2.5평이면요 창고밖에 안 돼요. 침대도 겨우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방을 구성한다 했을 때에는 3.5평에서 4평 정도는 구성을 해야 이쪽에 보시는 장이라도 좀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집의 특징적인 부분이 앞쪽에 통유리가 있어요. 녹음 부스처럼 저희가 만들어 놓았고요. 안에서 뭔가 녹음이나 연주 같은 거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을 구성해 놨어요. 이쪽에는 이제 발코니가 있는데요. 보통 발코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뚫려 있는 야외 발코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완전히 뚫어버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아요. 야외 공간이니까. 하지만은 비가 오거나 이제 벌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너무 더러워져요.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트렌드라고 하죠. 이런 식으로 창을 달아서 완전히 실내 공간처럼, 그리고 나중에 여름에 좀 더울 때는 창을 열어서 야외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지붕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보셨던 방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녹음 부스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흡음재가 온 벽에다 천장까지 다 마감이 되어져 있어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옆에서 말했던 울림과 지금 이 방에서 말하는 울림이 다릅니다. 확실한 흡음. 그래서 문을 닫게 되면은 여기서 연주를 하던 어떤 음향 효과를 주더라도 바깥은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흡음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. 도대체 얼마 정도의 두께를 써야 되느냐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문에서요 따로 붙이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흡음이 될 수 있다. 내가 만일 영화나 AV 감상실이나 아니면은 이런 음악 연주실 같은 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 정도 이렇게 흡음을 해야지만이 다른 공간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복도 공간이 있고요. 복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밀어 넣어서 할 수가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여기다 가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약간 언밸런스한 경우들이 많아요. 애초 설계 때부터 수납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. 오픈 천장이 적용되어져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실이 오픈되어져 있고요. 난간과 샹들리에라 그러죠.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이 이제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. 네, 아파트 최상층의 펜트하우스의 느낌을 낼 수가 있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. 하지만은 충분히 개방감과 공간감, 아파트와 다른 전원주택의 장점은 이런 공간만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쪽은 살짝 들어있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뭔가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. 서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문을 달지 않았어요. 이런 좁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보다는 약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구성하면 된다. 다만 문을 달아버리게 되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공간을 구성할 때는 복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많이 뺍니다. 그리고 2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은 솔직히 구성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. 욕조 같은 경우에는 만일 PVC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제품을 넣어주실 수 있어요. 다만 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다 하시면은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야지만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창이에요. 만일 내가 이렇게 몸을 담그는 걸 좋아한다 하면요 답답한 거 좀 싫잖아요. 이런 식으로 창을 좀 크게 내서 외부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환기 할 수 있는 창도
크게 뚫는 게 좋습니다. 이쪽은 다음 방인데요. 이쪽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개별 드레스룸에서 양쪽으로 저희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어요. 보통 이런 드레스룸이나 화장실의 경우에는 앞으로 여는 방식이 아니고요. 이제 포켓도어 방식에서 이런 열리는 공간조차도 아낄 수 있게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다락으로 가볼게요. 다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끌어당겨서 내리는 조립식 계단보다는 애초에 이렇게 계단실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안전해요. 지금 다락 계단실에 올라와서 입구에 서 있는데요. 보시게 되면 문이 낮죠. 이 다락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단은 제 키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. 가중평균 1.8m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높은 곳은 제 키가 닿진 않아요. 하지만은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키를 숙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생활하기도 충분할 거다라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. 여기는 취미 공간이나 창고나 아이들 놀이방 정도 밖에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최대한 이런 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. 천창도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중요 포인트는 천창에는 저희가 이건창호 주로 쓰잖아요. 천창은 이건창호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도 벨룩스나 이 천창 전문 중소기업 업체의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락이라고 해서 환기창을 안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.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열 수 있게. 또 하나 반대로 가면요, 여기도 열릴 수 있게. 그래서 맞바람이 쳐야지만이 환기가 된다. 한쪽만 만들어 놓고 한쪽 안 만들어 놓으면요, 환기가 안 돼요.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아마 다락까지 구성된 이런 좀 로망적인 공간을 보신 집이 되게 오랜만이죠. 왜냐면 저희가 다락을 잘 안 만들어요. 왜냐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, 그래도 만약 건축님이 내 로망이다, 또 아이들을 위해서 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처럼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완공 사례에서도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. 앞으로도 구독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